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시는 기도가 없으니께 감사합니다. 라스타 마카리아 파파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분과 처들이 다 성령 성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레스피라 감사합니다. 라스타리아스 스타마크 만들어가는 기도와 부처님 많은 신들께 감사 기도 올립니다. 라마카스카리아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만다라 보살님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만다라 보살송에서 흘러나왔듯이 이 만다라 보살을 만나면은 인생 역정, 이 인생 역정된 사람 두 사람 있네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저희들 모시려고 하는 분,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 두 사람이 인생 역전한 것 같아요. 네. 두 사람 다 윈윈한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승자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 만다라 보살님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쭉 예언해 주시고 풀어주셨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등장하고 보여졌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인들이나 정치부 기자들이 보는 관점과는 정다른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정치는 사실은 보여지는 이 단면, 눈으로 보는 이야기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진짜 정치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 그 이면의 세계를 깨뜨려 보시는 게 우리 만다라 보살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만다라 보살님께서 지금까지 쭉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한동훈, 장동혁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만다라 부처님의 공수를 그대로 쭉쭉 내봤던 게 현실 속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바쁜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좀 우리 만다라 보살님 수영복 같진 않은데 오늘 조금 흰색, 오늘 뭐 특별히 무슨 약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기쁜 날이기도 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기분 좋은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더 만다라전에 계신 많은 부처님들에게 감사한 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성스러운 느낌으로 좀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옷을 까만 색깔 흰색 약간 도복같이 또 제사장같이 또 이 부처님 전에 더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입었습니다. 네. 자, 그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곳 만다라 전에 있는 이 만다라볼,
정말 이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국내 제작이 아니고 이게 네팔에서 네, 네팔에서 수작업으로 자동 기계로 만든 거는 소리나 울림이나 그 기도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수동으로 만든 거는 다 두들겨서 여러 사람의 몇 번을 두들김을 거쳐서 그러면서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그 수행자들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다라보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깊은 울림이나 소리, 그 다음에 여기에 담긴 이 기도의 에너지, 기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제 만다라볼에 초를 다 담았잖아요. 거기다가 반야신경의 초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효과와 효용과 그 영험함이 더 몇 배나 더 크다는 거죠. 이것 또한 제가 계시받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이 기운과 이 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신에서 하라고 했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더하고 합해서 큰 힘이 돼서 초를 밝히고 한 사람들한테 다 가지는 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역전, 그 사람의 소원 성취, 그 사람이 뭔가 큰일을 닥칠 것들을 막아준다든지, 이거는 값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건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건 거예요.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건 거죠. 네. 그런 경험을 제가 했고, 네.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한 예로 들어서 성함을 밝힐 수는 없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다 내용은 모르잖아요.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생각은 못 했었던가 봐. 근데 제가 한 번 만나지 말고 두 번, 세 번 만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변호사를 만났더니 제가 정말 큰일 닥칠 뻔한 거를 변호사를 통해서 뭐 재산 문제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선생님 말씀에 소름이 돋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서 큰 손해볼 일을 모면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 지금 만다라 보살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소름이 돋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만다라 부처님의 그 위신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건 제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물론 저는 이제 문헌을 통해서 아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니까 태초의 부처님 아닙니까? 빛의 부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광명일. 네. 이 부처가 형상화되기 이전의 부처를 우리가 비로자나 부리라 그러고 네. 만다라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네. 지금 바로 우리 만다라 보살 뒤편에 있는 저 어마어마한 크게 특별한 만다라볼 제일 큰 거죠. 예. 네. 근데 그곳에 그동안의 두 자루에 초가 있었죠. 예, 전환길, 김현태 초가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초가 정리가 된 네. 상황이죠. 정화가 된 상태예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그분의 기도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기도 그렇죠.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회양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6.3 지방선거 전에 요 초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현태의 6.3 지방선거, 또 전환길 김현태의 안정감, 또 보호, 이 볼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굉장히 크고 무겁고, 요 문양은 스리안트라 문양이에요. 이 문양도 뭔가 우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문양이 아닙니다. 그냥 꽃그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옆으로 산스크리트어가 적혀 있죠. 이만큼 큰 만다라볼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굉장히 고가이고, 또 더 많은 수공과 노력과 기도가 들어가겠죠. 또 다른 볼하고는 또 의미가 또 다르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울림은 또 이런 요거하고 다릅니다. 제가 잠깐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초에 그분이 원하셨던 전환길과 김현태의 안전, 그 다음에 건강, 다칠까봐 두려워하셨어요. 상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셨어요. 공격받을까봐. 요런 소리가 나는데 소리는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이 소리의 울림 정도라면은 전환길, 김현태 이 두 분에 대한 어떤 비방이나 액살
소리로서도 우리가 그럼요. 소리 방패라는 게 네. 괴한이나 네. 치안이 골목길 떴을 때 네. 고함을 막 지르잖아요. 네, 그게 네. 그 소리 방패거든. 우리가 호신기에도 소리 삐걱삐걱 울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네.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가져 다녔어요. 그렇죠, 그렇죠. 호루라기도 역시 소리 방패거든. 호루라기를 쫙 불면은 이 범죄자들이 움찔거리면서 물러가거든. 맞아요. 이 소리의 의미가 좀 앰뷸런스나 경찰차나 다 소리를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소방차나 예. 뭔가 위험을 알리고 길을 비켜라고 하고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이 소리의 울림. 근데 제가 이렇게 소리는 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직접 없으시지만 이 파동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고 진동이 펴져 나갑니다. 이 기운이 전달이 돼요. 전달이 됩니다. 왜? 만다라 부처님의 듀르자나 부처님이 우주의 강명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에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전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성간이 투표의 그 용지에 관해서 뭔가 비리를 밝히기를 또 원하는 기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그 성간이 특검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했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것들이. 그래서 그 기도가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이루어졌다. 비로자 부처님이 들어주셨다. 이분의 기도가 이제 소원 성취가 뭔가 되었다. 그래서 이 영험함이 증명이 됐다. 이런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사주시장, 이 점사시장은 그 영검함이나 영험함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누가 의뢰를 하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이 사주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여기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숫자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분들이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뭘 할 거냐? 그럼 보여줘야 돼.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곳 만다라 전에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 만다라 볼은. 네. 이곳은 이 의뢰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초가 2자루, 3자루, 4자루. 가족들을 위해서는 4자루, 심지어는 6자루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족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아버지, 엄마, 아들, 딸, 네. 4인 가족 또는 6인 가족, 5인 가족 이걸 동시에 이 만다라 보내서 가족 건강, 네. 또 가족의 소원 성취 네. 이거 하는 이 특별한 도구입니다만은 이곳에 이제 주인공이 전환길 김현태였습니다만 네, 정말 성공적으로 이분이 의뢰를 하셨고 네, 네. 그분께서도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두 분의 어떤 뭐 건강, 안위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 선관위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네. 네. 특검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다라는 네. 거에 대해서 네. 만다라 부처님께서 본인의 소원을 딱 들어줬다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분의 기도가 뭐였냐면 애국심이 굉장한 분이었거든요. 성관위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고 이랬던 분이었어요. 이게 드러나기 전에. 근데 6.3 지방선거로 인해서 그 성관위의 비리의 문제가 확 드러났잖아요. 수면위로 나타났죠. 그렇죠. 그것 또한 그러니까 이제 신의 영역으로 그렇죠. 이루어진 거라고죠. 이제. 네, 그 신의 말씀도 영역이죠. 주셨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이건 맞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도 네. 했죠. 네. 왜냐하면 인간의 헛발질은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연타로 끊임없는 헛발질이 계속 나왔거든. 네. 그러니까 마치 선관위가 양파 껍질 까듯이 까도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점점 뭔가 드러날 것이다. 한 개 한 개 뭔가 드러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뒤로 성관위의 문제점이 한 개 하나 제가 들춰졌던 거 아닙니까? 네. 저도 모르게 말을 하지만 제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미 하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건 거예요. 그걸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전달자입니다. 그렇죠. 네. 예. 만다라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만다라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할 네, 뿐인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또 다른 이 만다라 전의 특별한 만다라 볼 만다라 부처님이 새겨진 자, 이거. 네, 네.
그곳에 특별한 박정희 대통령과 정주영. 경제 대통령 박정희 그리고 정주영, 네네. 예, 경제 황제라면 정주영이겠죠. 예, 이 두 분의 기도를 기운을 받아온 기운을 받고 왔죠. 북한산까지 예, 가서. 거기서 네. 도선사에서 네. 지상전에서 그 기운을 가져와서 이곳의 주인공을 찾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한 기업가가 네. 예, 사업가께서 탁 알아보시고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의뢰가 들어온 걸로 지난 방송에서 저희 내보냈습니다만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 예, 본인은 보통 분이라고 생각.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분의 해안이나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그러니 알아보신 거야. 예, 이 기운을 알아보신 거야. 우리 그 보는 눈이 있으신 거지.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그럼요. 네, 선수는 네. 선수를 알아본다. 네. 그래서 뭐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라는 말도 있지만은 선수 눈에는 선수만 보인다. 영감이 뛰어나신 분들은 영감이 뛰어난 분을 알아본다. 그럼요. 왜냐면 주파수 때가 주파수 영역대가 같으니까. 그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라디오 주파수 때가 음역이 다 달라요. 그럼요. FM 주파수. 네. 그래서 그게 각 방송사마다 이제 그 채널을 음역대, 맞추는 거죠. 음역대 네. 그걸 사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그 음역대를 이제 판단 말이지. 그 음역대 맞춰서 이제 전파를 쏘면은 그게 이제 그 음역대를 맞추면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것처럼 이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만다라 전 같은 경우는 극소수의 어떻게 보면 이 만다라 부처와 관계된 게 이제 불교 쪽에서는 밀교라고 하죠. 맞아요.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들. 그 엄밀한 분들. 그 엄밀한 분들이 무슨 불륜의 엄밀함이 아니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고수들. 그 선수들끼리만 탁탁 맞아요. 알아보고 탁탁 가는 거예요. 네. 우리만은 아는 비밀인 거지. 대중적이지 않은 예. 건 거죠. 극소수의 사람과 주파수 맞는 사람끼리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왜 가업에 일본이나 그런 데는 몇 대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네. 안 알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의미인 건 거죠. 그러니까 그 가업을. 소위 말하는 그 맛을 아는 네. 그 세계를 아는 네.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알면 안 돼. 왜? 우리 복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밀한 조직에 은밀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밀교인데 어떻게 보면 만다라 부처님은 밀교의 대표적인 인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걸 아시는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좀 범접하기가 어려워요. 불전인데도 비로자나 부처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대중적 사찰이나 이런 데지만은 이곳에 이 엄밀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만 찾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극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선택된 분들만 이곳에 올 수 있는. 네. 예. 맞아요. 우리 만다라 부처님으로부터 선택되신 분이 만다라 보살님이고, 그 네. 만다라 보살님으로부터 선택되신 분들만 또 오는 거란 말이지. 제가 알기로도 그 많은 분들이 뭐 점사나 의뢰가 들어오는데 다 안 받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풍문으로 저는 듣기는 노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모실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큰 금액을 제시해도 모실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는 다 모르죠. 그러나 비로자나 부처님 뭔가 아시겠죠. 예. 인연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무리 큰 금액을 제셔도 이분은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왜? 계시가 비로자나 떨어지니까. 부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뭔가 계획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마음심이나 어떤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겠죠. 그러니 선택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떨어지는 걸 받아서 그럼요. 예. 네. 아무리 큰 금액을 제셔도 받아야 됩니까? 함께 가야 됩니까? 기도 올려도 됩니까? 네. 안 돼. 네. 라고 하면 그냥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분은 지하에 그냥 탁 치시더라고요. 몇 그러니까. 번의 기도를 하는 분도 있어요. 예. 상담을 우선은 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끊고 받아보고 또 나중에 또 끊고 받아보고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받아보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몇 번의 상황 거쳐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이든 초든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금액도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내려옵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잠깐 화면이 잠깐 잡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백중제를 맞아서 이 만달 전에도 이 백중 기도를 올리실 분들, 네. 또 백중 연가등을 다실 분들, 이 특별한 분들만 모셔야 되니까 뭐 이제 다른 사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중제를 그래서 이제 연가등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가면 저 사찰 가시면 다 알다시피 흰 등들, 연가등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요 만달 전에는 딱 카메라에 딱 잡혔는데 지금 연가등이 딱 3점만 딱 모셔져 있어요. 가운데 큰 연가등 하나, 아마 전 특별 연가등으로 보이죠. 맞아요. 그다음 좌우 마치 이게 대웅전에 가면은 주부린 스카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좌우 협시보살, 뭐 문수보살이라든 지장보살이 딱 있듯이 지금 카메라에 딱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보시면 이곳에 지금 딱 보면은 3점만 딱 지금 올해 지금 모셨습니다. 이 3점만 딱 이 특별 지금 백중 연가등 가운데 특별한 크기의 등과 좌우의 작은 등. 박사님, 비로자 부처님의 이 저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큰 등 양쪽에 저걸 등도 네. 등도 제가 백중이니까 등 살아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니 달았겠고 또 등 몇 개 달까요? 그 특별 등 하나, 양쪽에 작은 등 하나 달아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달고 났더니 뭔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뭐 어떤 뜻이 의미가 있지 않나. 다르락 하면 인연이 들어오겠지. 또 이렇게 다르락 하는 그 이유가 있어서 찾아오시겠죠. 그거는 아마 하늘에서 붙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특별하다는 게 예를 들자면은 다른 법당이나 여러분들 뭐 시청도 많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냥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은 무수히 많은 연가등들이 달려 있고 지장전이라든지 특수한 공간에 가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딱 3점만이 큰 등과 작은 등 딱 3점만이. 네. 그러니까 이곳이 엄밀한 밀교, 선택된 자들만이 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 맞아요. 한번. 맞아요. 예. 등이든 초든 제가 이 공간이 넓지도 않고 많이 할 수도 없지만 지금 여기 딱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네. 하는 것도 한 인간이 기도를 대신해서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계가 올 수밖에 없지. 내가 신이 아닌 이상은. 네. 그래서 제 몸은 하나고 예. 이런 특별한 일반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기운도 있는 분들이고 특별히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고 하늘의 계획과 뜻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몇 시간씩 기도 앞전에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정화시키고 기운을 맑히기 위해서 이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분들의 집 안에 어쩌면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왜 군대 가면 체류 그 방독면 쓰고 체류반 그 체류탄 그 냄새 나는 방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 화생방 화생방 훈련. 군대 가면. 그럼 나는 그 집안에 그 화생방에 들어가는 건가요? 방독면 쓰고. 그렇지만 방독면을 써도 기침, 콜물 뭐 그 뭐 다 묻어가 나오잖아. 그러면 나와서 다시 또 물로 씻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계속 씻어내고 정화하고 기운을 맑히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야 또 제가 부처님의 그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만다라 보살님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만다라 부처님과 일종의 소통의 도구로서 쓸 뿐이지. 그럼요. 공수가 떨어지는 대로 받아서 전달할 뿐이지. 네. 나는 어떻게 보면은 텅 비어 있는 뭐 아바타. 저는 그냥 아바타. 제 본체는 왜 아바타 영화 보시면 본체는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다라
그 불의 화신이다. 네. 그리고 전 전달자 예. 역할이라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얘기하던 시간 쭉 아 그렇네요. 예, 시간은 길어졌는데 예. 오늘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대로 이 한동훈도 승자고 장동혁도 승자다. 둘 다 윈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동훈도 인생 역전됐고 이번 기회에 네. 지금 장동혁도 인생 역전됐다. 지금 주말에 들어온 소식은 장동혁 대표가 가족상을 당했습니다. 네. 네. 가족 중에 부고장이 떴는데 그곳에 이 한동훈 대표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우리는 이제 제사제 모시고 나면 음복주를 하는데 음복주는 아니라 위로주를 따랐고 장동혁 대표는 그 위로주를 받았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이 다분한데 이거는 정치적인 이 소위 말하는 이 인간 세계에서 보는 해석과 이 신의 영역에서 보는 해석은 확연하게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냐면 계속 신의 영역에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게 거의 뭐 퍼즐을 맞듯이 탁탁탁 맞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장동혁 가족상과 관계된 그리고 조문계곡으로 방문한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좀 신의 영역에서 왜 두 사람 다 승리자가 된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은 오늘 저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전에 몇 번에 걸쳐서 방송을 찍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장동혁 씨 당정 대표님이 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조상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태어난 것도 보령이고. 예, 그렇죠. 태어난 보령에서도 그 기적의 기운을 받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거든요. 표현했던 것 같거든요.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 예. 예. 신만이 어떤 할 수 있는 힘, 인간이 할 수 없는 힘. 본인의 영역으로 움직이지는 게 아니고. 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이 많은 신들이 돕고 있고 또 사천한 신장들도 따라붙고 있다.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장동혁 대표가 이 얘기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는데 얼핏 보니까 방금 그 말 딱 하니까 내가 네. 탁 스쳐 지나가는 게 네. 장동혁 대표 얼굴에서 박수무당의 그림이 탁 스쳐 지나가네요. 맞습니다. 눈매에서. 눈매. 예, 눈매가 보통이 아니죠. 그런 영감이 있는 사람 눈빛을 보면 알아. 네. 예, 알아.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번 했던 것들 본인이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듯이 본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신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 상황에서 피해갈 길을 이렇게 틀어주신 건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당대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말 못한다고. 대놓고 말 못한다고. 공격 못한다고. 그리고 국민들도 어렵고 아픈 사람한테 민심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약자 편이죠. 국민은 늘 약자 약자 편이죠. 편이죠. 국민은 예. 늘 약자 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 권력이 강해지면은 반드시 국민들의 권력을 응징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장동혁 대표 이거 뭐 예견했겠습니까? 이 시대에서 가족상을 당할지 이때에 가족상을 당할지 본인의 힘으로 이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고 사는 신의 문제는. 영역에서 결정한 문제죠. 근데 박사님 제가 요 앞에 며칠 전에 방생할 때 제가 장동혁 대통령 이거 장어 방생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 아직 그 방송은 저희 방송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어요? 예, 아직 저희들이 방송을 내보내지 그럼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말까요? 아니 얘기하셔도 돼요. 어차피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실 거니까. 예. 그 방송 기대되겠네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뭐 이거 모르잖아요 저는. 네. 근데 장동혁이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다. 그 말씀하셨죠. 갑자기 장어가 딱 잡았는데. 장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었거든. 예. 장어를 딱 잡으니까 공수가 딱 내려오는 건 거야. 근데 장동혁 장어를 딱 잡으니까 힘이 없어. 그 장어가. 근데 힘도 없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방송 안 내보냈습니다만 이 방송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아마 그 방송이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거꾸로 나가네? 예. 그 일종의 오늘 예고편이 되겠네요. 그거 보시면은 다른 장어들은 침이 넘쳐가지고 진짜 물리기까지 하셨잖아. 물었죠. 나는 지금 장어가 뭐 사람 우리
사람이 아니지. 만다라 보살은 만다라 보살이 화신인데 신은 물을 뜯어버리대. 저는 장갑 꼈는데. 장갑 꼈는데 저는 이빨까지 봤잖아요. 카메라 못 찍었죠. 이빨은. 아니 카메라에 잡혔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저 눈을 이빨까지 다 봤다니까. 잡혔어. 아 그래요? 다 잡혔는데 네. 그게 오늘 뭐 완전 예고편 방송 되는데 그거 많이 기대하셔도 돼요. 지금까지 제가 방송을 많이 찍었습니다만은 방생 방송 중에 최고의 불후 명작이다. 불후 걸작이라고 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야, 나는 사실은 그 얘기하니까 이 또, 방송 네. 그 촬영하면서 만다라 보살님께 나는 장어가 이빨이 있는 줄 몰랐고 네. 맨손으로 잡으라고 주문했어 사실은. 그 맨손으로 잡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맨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미끄러워. 힘이 너무 좋을 거야. 도저히 맨손으로 몇 번 했는데 잡지를 못해. 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장갑을 끼고 했는데 야, 그 목장갑을 물을 뜯어버리대. 예, 목장갑 물을 뜯었죠. 진짜 안 그러면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잘못했던 내가 괜히 이 방송 찍다가 우리 만다라 보살님 소나무 내보세요. 이 손을 물었어요. 이 손을. 이러면 좀 내 손 한번 잡고. 그러면서 이 만다라 보살님 손이 되게 곱습니다. 저도 손이 굉장히 고운 편인데 손가락이 가늘고 이뻐요. 근데 요 손가락 요거 날아갈 뻔했어. 물었어. 내가 요거 잘려 나갔으면 왜냐면 물을 뜯어가지고 순간 딱 물었는데 앞 하면서 내가 순간 뺐는데 물고 있으니까 장갑이 늘어난 거야. 예. 그래가지고 난 진짜 손가락 잘렸으면 내가 평생 멍만 들을 뻔했어. 책임지라고 내 손가락 내 이러다가 진짜 책임질 뻔도 했네. 큰일 날 뻔했네. 진짜. 누가 좋은 건가요? 아니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방송 그것도 우리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다 깊숙이 들어갔거든요. 바닷속 들어갔죠. 어두운데. 바다 깊숙이 들어가 사실은 캄캄한 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저 팬티까지 다 젖었거든요. 그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갔거든요. 제 속옷까지 다 젖었어. 그런데 사실은 내가 더 안으로 밀어 넣었다고 들어가서 사인을 계속 줬는데 사실은 이 바다가 파도가 또 많이 쳤어요. 파도도 많이 쳤는데 이 바다가 이렇게 가다 뚝 떨어져요. 협곡.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항상 지금 시즌이 이제 수영 시즌이고 이런데 수영하러 가잖아요. 근데 깊지 않은 줄 알고 처음에 물어. 그렇죠. 그다음에 배꼽. 그러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익사하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바다뿐만 아니라 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강에서 뭘 하냐면 요즘 다슬기, 경상도말 고동이라 그러는데 그거 잡으러 가신 분들이 특히 이제 수영 못 하시는 분들 이 그거 잡는 맛에 이렇게 물안경 이렇게 대고 툭툭 가다가 푹 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익사사고를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송이라는 게 방송에 집중하다 보면은 카메라 렌즈만 바라보거든. 촬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상황을 못 위험의 도사는 걸 볼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정말 동해안에서 지금 요즘 상어 또 출몰 시즌이야. 날씨 덥고 해가지고 상어가 나타나가지고 왜냐면 장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장어 냄새 맡은 거야. 이 상어가 나타나서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공중파 방송도 아니고 개인 유튜브다 보니까 안전장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는 봄 넣고 찍습니다. 봄 여가지고 방송 촬영 들어가요. 그 바다 위험해. 위험 사고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보험금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개인 유튜브이기 때문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 아셔야 돼. 그러면서 우리 목숨으로 사실 방송 찍는 거야. 응? 근데 여기서 뭐 우리한테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방송 후원 계좌도 없고 뭐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슈퍼챗이라 들어오지만 우리 슈퍼챗도 들어오는 게 없어. 정말 우리 영상상에서 우리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미와 즐거움과 행운을 드리고자 방송을 만드는데 정말 아찔했어요. 그 방송
이후 방송 이후에 나갑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재밌죠.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동혁이 이제 네, 희발이 없었어요. 그때 장동혁 장어 그리고 딱 잡았을 때 바로 공수가 내려온 거예요. 힘이 없다. 힘이 다 빠져있다. 힘이 완전히 바닥을 뭔가 치고 있다. 이러면 에너지가 떨어졌다. 이러면서 힘 솟아올라라. 힘을 내라. 이러면서 막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가족상. 그러니까 나 소름이 나 진짜 내가 모르고 얘기하지만 네. 정말 하늘 다 알고 다 보고 왜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 나중에 나중에 뉴스 보고 안 거야. 장동 가족상 뉴스 보고 안 거야. 그래 나중에 찍고 난 거지. 이후에. 예. 뭐 갑자기 이분이 왜 이렇게 힘이 빠졌겠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가족상 그런 마음이 그렇잖아요. 뭐 주위에 힘든 상황도 있는 상황인데 버티고 제가 그래도 이번 버틴다 했는데 요번에 힘이 막 빠져 보이더라고. 네. 힘을 내라고. 그리고 이제 가족상 다니는데 힘이 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동훈 무소속원이 등장했어. 맞아요. 등장했는데 술을 따라버렸네. 네. 왜냐면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이거든. 전에는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는 그 바로 밑에 수석 최고위원이 장동혁이야. 자기가 보스였고 보스 바로 밑에가 장동혁이다. 근데 이 장동혁이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한동훈을 내쫓아 버렸어. 그렇죠. 출당을 시키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야. 인간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반장이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야. 집안이 잘 살고 말이야. 근데 부반장은 그렇게 잘 살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반장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부반장 집이 로또가 터져버렸네. 그 반장 집이 부도가 나버렸네. 그리고 이 부반장이 반장으로 선출이 돼버린 거. 반장은 부도가 나니까 전학을 가버린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인생 역전이잖아. 그래, 이게 인생 역전,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관계거든. 사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안타까운 상황이야.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 장동혁 대표 그때 왜 당대표 뽑을 때 몇 분 그때 인터뷰한 거 기억나세요, 박사님?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그 당대표로 후보로 그렇게 지지도가 없을 때였어. 그렇죠. 근데 저는 장대표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전 장대표 됩니다. 그랬거든. 그거 의원에서 성공하셨고 한동훈이가 꼴찌하고 있을 때 한동훈이가 그럼요. 당선된다고 의원하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만다르이 뭐야 이거? 적중률 100%야? 이렇게 그래서 100% 갔어요. 유명세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상황을 봐서 뭐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고 저는 이제 영의 세계로 보는 거니까 영의 세계를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장동혁 대표님이 이제 가족상을 당해서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그렇겠지만 이것도 신의 한 수다. 신이 조상신들이 도운 것이다. 이 상황에 앞전에 입원한 것처럼 또 이분이 피할 길을 소나기 우박이 떨어지는데 처마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주는 어떤 지붕 역할을 해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서 이분이 보령이든 제가 조상신도 많이 도와준다고요. 앞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 4대 천왕도 얘기를 했고 그런 신의 도우심으로 그게 이제 이 영향을 크게 왔다. 그러면 한동훈 씨는 그러면 왜 갖는 건가? 한동훈 씨도 제가 보면 되게 영감이 있다 그랬어. 제가 이제 한동훈 씨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도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자손을 위해 조상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 힘이 매우 크다. 김은동갑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 그때 얘기했거든요.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 메모를. 그래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처세술이 좋고 이 생명 능력이 끈질기다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리고 덩쿨이라고 내가 표현했죠. 덩쿨. 그래서 이제 비옥한 땅에 핀 을목이라고도 이렇게 내가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분도 이 자손을 위해 기도하는 조상들이 많고 그 힘이 크다. 근데 이분도 영감이 대단한 건 거야. 그 영감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한동훈도 사실은 안경을 벗으면 박수무당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박수무당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세. 장동혁보다 눈빛이 더 세니까 그거를 안경을 끼는 거야. 근데 안경을 껴도 이게 너무 세니까 한동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는데 항상 안경을 끼고 말을 하는 도중에 안경을 올려.
네. 이 한동훈 그 트리마카 아시죠? 이 안경 내려오니까 이게 꼭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습관적으로. 왜? 눈빛이 너무 강하니까. 눈빛이 강하니까 이게 기운에 의해 가지고 안경 자꾸 내려와 벗기질라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 올려. 네. 그래서 한동훈 또 자세히 보면 눈빛이 박순남 눈빛 살아 있어요. 이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 조상들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이 조상들이. 예. 당대의 고수들이죠. 그만큼의 위치까지 올라갔었으면은 그 당대의 고수 그 바둑으로 진짜 구단입니다. 구단. 맞아요. 당 대표를 우리는 이제 바둑은 1단부터 9단까지가 있는데 당 대표들이 다 9단은 아니고 당 대표들 중에서도 대통령 후보군에 들어간 그렇죠. 잠룡들. 그렇죠. 잠룡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9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치적 용어로.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입신, 네. 신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대통령은 신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두 분 다 구단이면 잠룡들 이 구단까지 왔다는 거는 본인의 인간의 힘은 다는 아니다. 신의 도움, 각자의 조상 신들의 도움이 있는 것이고 둘 다 그 영감과 직감과 그 해안들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다. 고수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리고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한테는 고비마다 신의 참 큰 힘이 있었다. 그런 운기를 만들어냈다. 기적들을 만들어냈다. 본인이 선택 여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가족송을 당할 때 이제 한동훈이 온 것은 조상들끼리의 뭔가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씨 가문의 조상과 장씨 가문의 조상의 그렇죠. 합의 동참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거기 왔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상가집에 오면은 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을 하고 이제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럼 그 조상들한테 자 상가집은 돌아가신 분한테 문상을 오는 거지만 그 상가집과 잔치집은 그 집 조상들이 다 내려 앉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초상집, 잔치집 똑같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친척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다 몰려가듯이 돌아가신 조상님들 저 윗대까지 다 내려오시거든요. 그래서 상가집에 잔치집 가면은 그 쭉 앉아 계셔. 그 집 조상들이 쭉 앉아 계셔. 어마어마하게. 그분들한테 고개를 숙인 건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떤 하회의 제스처를 취한 건 거예요. 장 대표님한테. 이 조상끼리에 뭔가 이미 합의가 있었던 건 거예요. 그리고 또 자리에 앉아서 장동혁 대표님, 아니 한동훈 장동혁 대표한테 술을 따랐잖아요. 그죠? 그것 또한 어쩌면 제가 이제 조상들의 그 마음을 받아서 한동훈이 움직였다. 제스처로 뭔가 하회의 제스처, 고개를 좀 숙였다. 무릎을 꿇었다. 라고도 이렇게 보고 그게 서로 뭔가 그 밑에서 정치적으로 밑에서 봤다라면 뭔가 그 안에 또 전략적인 뭔가 있지 않을까. 왜 정치는 그렇잖아요, 박사님. 어제 적이 오늘 아군이 되고 오늘 아군이 내일 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우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신의 한 수가 아니고 이 한동훈 조상신의 한 수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의 한 수야. 귀신의 한 수. 네. 이 한동훈 입장에서는 사실상 장동혁 조상들에게 용서를 구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제가 인간적 관계에서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선의의 경쟁자일 뿐이지 나를 받쳐주고 있는 세력들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럼요. 한동훈도 마찬가지, 장동혁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주변 환경들을 다 하면서도 이거를 그렇죠. 한 거는 이 귀신이 조상이 딱 한 수를 놔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잔을 농수를 구하고 잔을 따랐기 때문에 장동혁이 이 잔을 안 받으면 또 이거 비겁한 사람 되거든. 그럼요. 이거 너무 쫑팽이가 돼버리니까 또 안 받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야. 연인들끼리 싸움하다가 이거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면 끝난 거야.
반모로 가자 했는데 뭔 밥이고 차프라면 가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갈등이야. 근데 반모로 가자 뭐 묵기인데 이래 보면 끝난 거야. 그렇죠. 근데 장동희가 그 잔을 받아버린 거야. 그럼 받았죠. 이거는 이제 뭐냐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게 조상이 냈던 받은 거야. 조상이 받은 거야. 한동훈도 본인이 따른 게 아니야. 맞아요. 한동훈의 조상이 따른 거야. 장동희가 자기가 받은 게 아니야. 얼떨결에 조상이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큰일 할 때. 왜 조상들은 자손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자손이 뭔가 발복하게 애를 쓰고 자손이 잘 되기를 애를 쓰거든. 그러면 조상들은 그 앞에 걸 우리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손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특히 지금 이때가 뭐예요? 극중 아닙니까? 그렇죠. 조상들이 더 크게 움직이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있어. 네 위에 우리가 있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때 다 너를 돕고 있어. 그 이제 보여주시는 건 거죠. 우리 잊지 마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겠다. 그런 메시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도 승자고 장동희도 승자고. 그럼요. 자, 한동훈이가 그래도 그 조상의 마음을 받아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먼저 그래도 움직였잖아요. 밥을 먹자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수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한동훈과 장동혁이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어. 지금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네.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서로의 갈등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월 이야기를 그러잖아요. 네.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 보수 재정권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는 그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나무 한 조각, 돌멩이 하나 다 쓸모가 있다 그러잖아.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 만다라 보살님의 말씀처럼 이 백중제를 맞아 조상들이 장씨 집안의 조상과 한씨 집안의 조상들이 합의 동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극적인 효과가 드러났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서로 물고 뜯게끔 만들어. 이게 기자의 습성이야. 그렇죠. 왜? 네. 그래 재밌거든. 재밌지. 사람들이 보고 가니까. 근데 그 신의 영역에 봤을 때는 만다라 부처님의 영역에 봤을 때 드디어 이제 합의 동참이 이루어졌구나. 네. 이제 이재명 정권 무너질 날만 기다리면 된다. 뭐 이런 마음이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또 보수가 더 결집해야 되고 더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이게 분산되고 흩어지면 그 힘이 약해지잖아요. 또 장동혁 대표님 힘이 빠져 있을 때 한동훈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또 이게 제스처를 취해주니 서로 조상들끼리 합의 그리고 인간들도 보여지는 것도 합의해라. 본인들이 각자 입장에서는 그 물밑에 많은 지지자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 위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있고 본인들의 입지도 다 다르긴 하지만 지금 저는 이게 신들이 어쩌면 나라를 위해서 조상들도 같이 움직인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정말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만다라 부처님의 눈으로 만다라 불의 눈으로 이 정치 상황을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재밌게 풀어주신 우리 만다라 보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 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강사법주입니다. 자, 오늘은 양력 7월 7일 임오일로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을 찾아서 젊은 20대 또 60대도 그렇고 16수니까 70대도 그렇고 사랑을 찾아서 내 짝을 찾아가기도 하는 날입니다. 자, 소서이죠. 소서. 작은 시원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조금 비가 내려가지고 그 본격적인 소서는 그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데 그래도 비가 조금 내려주셔서 잔잔한 바람은 지금 좀 머물러 있죠. 그래서 잠시라도 여유를 갖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양력 8월 27일 병오년 백중, 음력 7월 15일 양력 8월 27일로 목요일이 되는데 큰 사찰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암자에서도 백중제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백중의 유래는 불교가 그 시발점이기는 하지만 입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초제, 입제, 초제, 막제까지 최소 7번 일정으로 제사를 올리며 또 다른 이름은 백중인데 백종, 망혼일, 중원, 우란분절, 우란분제.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란 나눌분 분제. 자, 이렇게. 그래서 신선한 이름이죠. 지옥문이 확 열리는 날로서 조상이 흔히 극락왕생 내지는 도과를 얻는 기회를 얻는 제사로서 석가모니 상수제자 중 한 명인 목련존자의 효심을 바탕으로 우란분절 법회를 열어 영가를 천도하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거는 잘 아시죠? 목련존자의 효심이 현재까지 우리에게 전해져서 이르는 위대한 여정이 있듯이 정신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여정이 있듯이 역사에서 사람의 영역에서 펼쳐진 위대한 도전을 보자면 인류 역사는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지도에 표시가 없으니 보이지 않고, 자, 부처님의 기운이 이렇게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에 있고 정신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꿈꿨는데 우리가 지옥 세계, 또 극락 세계, 죽음의 세계, 사후 세계 이렇게 가보지 않은 영역이 있듯이 사람의 이 현상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탐험가들은 말로만 듣던 바다 끝을 찾아서 나섰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고 인류의 지평을 이렇게 넓혀갔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인류에게 마지막 미지의 영역이 남아있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남극으로 남극의 얼음과 폭풍, 혹한의 땅이 남극이었죠. 인류는 결국 남극을 정복했지만 그 과정은 극적이면서도 정말로 가혹했으니 남극 정복이라 하면 흔히 1911년 11월. 자, 여러분 이런 거에서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1910년에 우리가 경술국지가 있었죠. 이것처럼 우리는 그런 게 있었어도 영국이나 유럽,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요 신세계를 탐험하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경술국지가 이루어진 때였죠. 그러니까 얼음이 가혹하고 혹한이듯이 우리의 정치 세계에서는 가혹하고 혹한의 시대였습니다. 참 눈물겨웠던 그 시절이었죠. 이런 현상은 지구 안에서는 조금 문제의 성격은 틀리지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1911년 12월에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아문센, 우리는 아문젠으로 배웠죠.
아문센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문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다가 끝내 생을 마감한 영국의 로버트 스콧 대령과 대원들의 비극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스콧 대령은 영국의 자존심을 걸고 남극을 향했습니다. 남극으로 가는 도중에 스콧 대령은 이렇게 떠났고 아문센도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며 아문센의 개썰매와 달리 스콧은 조랑말과 모터 썰매로 아문센보다도 더 길고 험한 경로로 남극을 향했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건축으로 볼 때는요 아문센은 현지 형상에 밝았습니다. 일명 건축에서 우리가 뭐 그게 일본말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노가다라고 하죠. 현장을 답습한 노가다였고, 그 스콧은 화이트 칼라, 아주 정말 영국의 우수한 집안의 화이트 칼라였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원리 원칙대로 한 그 스콧은 그 전에도 이 이면에도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 아문센은 개썰매를 갖고 갔습니다. 동양에서는 여러분 토사구팽이 있죠. 토사구팽 하면 우리가 항우를 떠오르는데 항우 이전에 토사구팽은 있었습니다. 참 동양의 역사를 알면요 참 재밌습니다. 아문센은 올 때 먹이가 떨어질 거를 알고 개를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남극을 탐험을 하고 나서 개를 쌀물 삶아서 또 뭐 불이 있었겠습니까? 개를 이렇게 말려서 우리가 먹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콧은 조랑말로 가니 그 조랑말이 아무리 뭐 냉한에 저기 한다 해도요 가면서 죽고, 그래서 그걸 사람이 끌고 갔습니다. 그 남극 탐험할 때. 그러니 뭐 엄청 걸렸죠. 원래 저 스콧도 개를 갖고 갔으면요 아문센보다도 빨리 갔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개와 조랑말의 차이 있는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백중제를 할 때 보면은 산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 호랑이가 있잖아요. 호랑이와 말과 개는 인호술이라고 삼합을 이렇게 짓습니다. 기운이. 그래서 여기서도 말과 개가 있으지만 강인한 그 호랑이의 기운이 아문센한테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아마 이제 그 조상님의 기운이 아문센이 조금 더 강인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그 아문센보다도 더 길고 험하게 갔기는 했는데, 스콧 대령과 그 대원들이 남극에 도달한 날은 1912년 1월 17일 1912년 1월 17일로 이거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침내 도달을 했는데 그것이 아문센이 그거를 딱 본 날은요 참 휘몰아치는 바람을 뚫고 가는데 이를 어쩔까, 눈물도 안 나옵니다. 이런 때는 거기에 노르웨이 국기가 딱 꽂혀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33일 전 아문센이 먼저 남극을 정복한 것이니 거기에 아문센이 스콧이 올 때를 저기에서 거다 아문센한테 편지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다 아는 겁니다. 스콧 대령은 허탈함을 안고 귀환하는 길에 스콧이 마주한 것은 또 다른 비극이 있었으니 식량은 바닥이 나며, 아까 얘기했죠. 아문센은 이거를 알고 개를 갖고 와서 하나하나 죽여서 먹으면서 왔고, 스콧은 동상에 걸리고 바닥이 나고 그래서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기지가 18km, 지금 차로는요 18km가 2분이면 가지만 썰매를 끌고 오면서 그거를 올 때 18km는요 완전히 죽음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눈보라고, 그리고 평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얼음이 이렇게 있다 뭐 찔리고 뭐 동상이 걸렸으니 팔이 잘리고, 사람들이 좀 처음부터 저 심한 얘기 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거는 통과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수색대가 갔습니다. 그런데 수색대가 스콧 대령의 시신들을 발견을 했을 때는 8개월이 지난 뒤에 모두가 얼어붙은 시신이 되었으니 영국의 영웅, 영국의 자존심 스콧은 마지막 순간까지 탐험가 정신을 놓지 않았기에 학문적 가치가 있는 과학 표본들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얼어서 죽어가면서도
일기로 모든 상황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그 사람 남극 정복에서 승리한 것은 아문센이지만 후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똑같이 위대한 탐험가로 기억을 합니다. 남극점에 미국이 세운 관측센터는 아문센 또 스콧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을 기리고 있으며 스콧 대령 비극은 실패가 아닌 인간의 한계에 대한 위대한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서고금 역사가 있고 과거의 조상이 있었기에 그러하기에 동서고금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흐르는 방향에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시길 바라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백중천도제와 함께 윤석열 천일 촛불 초발언과 함께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여러분 우리가 백중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사실은 조상천도의 힘은 참되게 수행하는 출가자들에게 정성 들인 음식 공양만 베풀어도 지옥고를 겪고 있는 중생들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사님 오셨지만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과 조금만 더 대화를 해도 되겠죠? 지금 20, 30대부터 살아있는 모든 노인들도 어른들도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뭐한 중장년 또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린아기 손을 잡고요. 우리가 올림픽 공원에 나가 있습니다.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러나 이 더운 날 여러분 제가 20, 30대부터 어린아기부터 거기에 가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백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너무 극적으로 가면 지금 자 소설하고 했죠 여러분? 너무 지금 남극 뜨거운 여름과 남극은 이렇게 대치점입니다. 그랬을 때 세조의 그 계유정난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3, 4년 뒤에는 기후년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세조가 지난 다음에 예종이 있었습니다. 참 연약해서 일찍 요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도 뛰어났던 20대의 남이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남이장군. 왜냐하면 제가 올공의 20, 30대를 보면서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이장군은 누구냐면은 세종의 사위인 방원 이방원의 사위인 권람이라고 있습니다. 권람이 한명회와 약속을 한 듯이 해가지고 합치를 해서 세조 때에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남이장군이 참 만주를 쳤습니다. 그랬을 때 명나라에서 만주족의 여러 반란군들이 많아서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조 때 우리와 합작을 해서 이런 반란군들을 다 칩시다. 그랬는데 남이가요 그냥 불같이 뛰어 올라가서 한 압록강을 넘어서 명나라군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 대단하죠. 만주에 있는 토벌놈들이나 반란군들을 싹 제압을 해서 명나라가 너무나 기절을 초풍을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땅콩만한 나라에 이런 장군이 있었나. 그래서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돕고 한 원인이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남이가 이제 토벌을 하고 반란군들이고 뭐 여기저기 싹 그냥 토벌을 하고 압록강에 이 남극대로처럼 압록강 백두산이 엄청 험하죠. 그래서 압록강에 돌을 칼로 갈아서 없애고 그거는 이제 은유적인 겁니다. 반란군들을 다 제압했다는 겁니다. 압록강 백두산의 압록강 이렇게 흐르잖아요. 백두산의 바위를 다 이렇게 갈아서 바위를 없애고 압록강을 흐르는 물로다 말을 먹이니 남자 대장부가 태어나서 20대에 나라를 평정하지 않으면 어찌 사내 대장부를 하리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남이장군의 기백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 대한민국의 기백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며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올림픽 공원에 가서 지금 시대에 대한 약간의 저항이겠죠. 한 거라든지. 그러나
너무 기백이 심하면은요 시기와 질투가 따르기 때문에 한명회라는 사람이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한명회에 의해서 결국 그 모질이 같은 그 예종에 의해서 시기질투, 선조가 이순신을 시기질투했듯이 예종의 그런 사람이 그 남이를 엄청나게 시기질투를 해서 결국은 한명회 누구요? 그 대왕 있지 누구지? 성종의 엄마 인수대비 그 합작으로 남이는 결국 모진 고문에 그냥 죽인 것도 아닙니다. 참 치졸한 사람은요 그냥 싹 사형도 안 해요. 너무나 그 대단한 남이를 그냥 처단을 했습니다. 치졸하게 어마어마한 그 사료를 보면요 고문을 치졸하게 했습니다. 치졸하게. 그래서 우리 저 전설에 보면은 남이 장군이 여기 날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압니다. 말을 그릴 때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 이렇게 천사와 같은 날개를 달려있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습니다. 저기가 상징적이지만 남이의 여기가 날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날개 쭉지를 확 잘라버린 겁니다. 그거는 팔을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팔을 뽑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한 명의 그 예종이 치졸한지 아십니까? 조선사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거고 우리가 하얀 거를 까맣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는데 그 치졸한 사람들이 개유정난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결국엔 경술국치를 당하는 서양에서는 탐험을 하는 시대가 됐고 탐험을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도 우리를 탐험을 우리나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아주 대단한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었죠. 대단한 조선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했죠. 이런 남이 장군 또 이괄의 난 병자호란 때 이런 장군들을 그냥 씨도 말리게 3족 6족까지 다 씨를 말리니까 대단한 장수가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순신이라는 그 대단한 장군이 어떻게 죽지 않고 참 남아있다는 게 우리나라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조상 결국은 남이도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죠? 우리의 세종대왕 이런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기운이 있는데 남이처럼 여러분들이 20대처럼 오늘 77 무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은 신중 모드로 가서 이렇게 남이처럼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음력 9월이 되면 병오년에 오화가 말이 피를 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가 빠르면 음력 9월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 오늘 77 무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남이처럼 날개죽지 부러지면 이거는 도로함에 타버리니까 조금은 신중 모드로 가기를 바랍니다. 20대의 혈기방장하면요 신중 모드라고 하면 나 비겁해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오래 살아있어야지. 여기 아문센처럼 오래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뒷날을 또 기약을 하지 않아요? 죽으면은 홀령은 물론 이런 백중처럼 부처님께 갑니다. 지장보살님께 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정서의 마음에서 그 혼백에서 자기 조상들, 자손들을 이렇게 보살피게 되지만 그 젊은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부모님은 어떻고 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는 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 모두 조금은 가늘고 길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마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끔 방울소리가 여기서 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산신할아버지를 몹시 신중히 존경을 하기 때문에 산신기도 1층에 조만한 산신제당이 있습니다. 그 안에 호랑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산이가 호랑이 대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소리가 나고 딸랑 방울소리가 나도 오! 산신할아버지가 우리 김산을 통해서 움직여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반갑게 맞이하기를 바라며 우리 잘생긴 박사님 오늘 또 티셔츠를 젊은 티셔츠를 입고 와서 더 젊어 보이십니다.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법주님. 아이고 네. 오늘 뭐저 네. 말씀 주신 얘기 중에 네,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네. 조금 전하려고 하는데 네, 아문센과 노르웨이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박사님. 이 노르웨이가 네, 이 과거에는 그 바이킹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르웨이가 지금 월드컵에서 네, 세계 최강 예. 브라질을 꺾었어요.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2대1로 16강전에서 2위를 꺾으면서 노르웨이가 8강으로 진출하고 브라질이 탈락을 했어. 박사님, 네. 11년이거든요. 일은 네. 신이거든요. 신이라는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신. 2021년 신축년부터 저는 노르웨이의 기운이 다시 샘솟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하 노르웨이는 4강까지는 가는데 그러면 브라질을 이기면은 몇 강인 거죠? 지금 32강에서? 아니죠. 16강전에서 이겼으니까 8강 진출했죠. 저는 8강에서 지금 어. 한 번 더 이기면 이제 4강 가는 예, 거죠. 4강까지는 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점을 쳐봐야 예, 되고. 예, 예. 음. 야, 그래서 야, 이 노르웨이 얘기가 탁 나왔는데 그냥 노르웨이가 브라질 꺾었다는 이야기. 네. 네. 한때는 노르웨이 하면 이제 그 바이킹족들. 야, 그 진짜 힘이 대단했던 옛날로 치면 해적들이지 바이킹이. 해적 중에서 제일 무서운 해적이지. 걔네들이 멕시코 싹 점령하고 미국의 일본 저쪽에 버지니아인가 그쪽에도 노르웨이가 점령을 했었고 황금 캐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황금 그거를 캐는 바람에 엄청나게 그때 정말 대박을 정말 쳤었죠. 노르웨이가 정말 세상을 영국 다음에 다시 세계를 주름잡는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예, 대단한 그리고 나라들. 지금 우리 예, 예. 법조님께서 조선 초기에 예, 무신인 중국 남이 장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지금도 그 굉장히 많이 했지만 옛날에는 가평의 남이섬. 네, 남이섬. 남이섬이 이제 남이 예, 장군과 그거 관계가 설명해 있고. 주세요, 예. 저 박사님. 사람들이 남이섬이 왜 남이섬인지 예.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남이섬이 그 남이 장군 지금 네, 남이 네. 장군의 묘소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묘소가 있어서 그게 남이섬이 됐는데 네. 그리고 그 남이섬이 지금은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의 네. 주 소재지로 쓰이고 해가지고 뭐 유명세를 타서 지금은 뭐 저도 20대 때 남이섬 가보고 안 가봤네요. 네, 네, 그런데 네. 지금 남이섬에 있는 네, 남이 장군의 묘는 가묘입니다. 네, 진짜 묘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보니까 네. 이 남이 장군이 음흠. 28대 때 이 예종이 저기하면서 유자각의 모함으로 예, 영모를 꾀한다 하여 네. 제명을 쓰고 능지처참. 능지처참 아시죠? 양팔과 양다리를 말에 묶어서 말을 패대기를 치면 어떻게 해요?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물론 목도 겁니다. 그래도 목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게 능지처참인데 능지처참을 당하자 이 후손들이 이 시신 남이 장군의 그나마 수습한 시신을 또 훼손시킬까 봐서 네, 곳곳에 가묘를 세운 거야. 네, 곳곳에 가묘를 만들고 어디가 네. 진짜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곳이 남이섬 안에 있는 남이 장군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남이 장군의 묘는 네, 그 이후에 이제 예, 고증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네. 하면은 경기도 화성, 네, 경기도 화성의 네, 비봉면에 네, 예, 이 남이 장군과 부인의 묘가 쌍묘가 무덤이 네. 있는 게 이게 진짜 묘고 네, 네, 예,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 문화재로 네.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참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예. 사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 거는 네,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 엄마 네. 국민 엄마라고 해야 돼 국민 엄마보다는 국민 이모로 가야 돼 아, 이모. 국민 이모나 국민 고모 아, 그래, 이미야 이모나 고모나. 이미지야 이모나 아. 고모 이미지야 네, 국민 네. 엄마는 저기 누구야 그 저기 갑자기 고두심 전, 저 고두심 위에
김혜자, 강부자. 아, 나 강부자 예. 그분 너무 좋아. 그분들이 이제 국민 어머니 음. 캐릭터라면 이분은 국민 고모, 국민 고모 또는 국민 이모 요런 캐릭터인데 네. 전은주. 음. 이 전은주 선생이 네. 이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보니까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지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네. 광화문에 전한길 선생 집회에 또 전쌤? 네, 전한길 네. 선생. 아이고. 우리 전은주 선생 어떻게 보면은 팔색조라 해야 되나요? 그러네. 민주당도 때로는 가서 또 네. 지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보수 정당에 지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전은주 선생의 이 명리학적 사주는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이런 분은 참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잘한다 고 볼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전은주 선생이 이 무슨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걸 유명하잖아요. 네. 본인이 과거에 이제 주연 배우보다는 이제 잠깐 단역으로 식모 뭐 이런 역할을 하시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닌데 오히려 탑스타들보다 돈을 재산을 더 많이 모으신 걸로 좀 네. 유명한 전은주 우리 선생에 대해서 잠깐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분이 있잖아요. 옛날에 저 TV에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슨 역을 맡아서 탁 쓰러지는 역을 했는데 말똥이가 소똥에 넘어졌는데 그걸 머리를 탁 했더니 그거더래. 그래도 그때는 아무 소리를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은 그렇지. 예. 네, 그 시절은 뭐 방송에 출연만 예. 해달라는 그런 시절이니까. 아 근데 그 동물의 변에 엎어졌을 때 귀에 이렇게 뭐지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병이 걸리고 하는데 그 별일이 없었나 봐요. 왜냐면 그걸로 봐서는 이분이 인터넷을 보니까 39년 8월 8일인데 오후 8시 전이라고 보면은요 정축입니다. 정축 일주는 조금 먼 훗날에는 우리가 여러분 먼 훗날에는요 우리가 인구의 반 또 너무 반이 뭐하다면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은요 거의 다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동물들도 동물의 KBS 그 동물의 왕국 보면 찐득이들이 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라져 가잖아요. 그처럼 인구의 절반은 거의 4분의 1은 거의 암에 걸려 죽습니다. 4분의 1은 또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 4분의 1은 제대로 죽고 또 4분의 1은 뭐 이렇게 저기 하다가 그래서 이거는 암이기 때문에 이런 축은요 보통 집에 금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상에 돈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젊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저 금고에 채워놔야지 해갖고 남이 쓰던 금고라도 갖다 놔서 집에다 갖다 놓습니다. 여기 그랬는데 60갑자에서 갑자, 울축, 병인, 정묘, 무진, 자축이묘, 진사오미 이렇게 해서 그 10간 12지에서 보면은요. 요게 굉장히 착한 사주입니다. 요거 월과 요것도 굉장히 착한 사주가 신미 여기. 근데 정축이라는 게 있어서 얼굴이 깨떡였을 겁니다. 지금 죽은 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종교가 달라도 이런 분들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왜? 여기 상관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일주들이 교육자가 많은데 교육자가 많은 사람은 내가 저쪽에서 오라가면 나를 필요로 하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어디든지 달려가는데 처음에 탄생은 온순하고 바를 정자 바른 질주력이 있습니다. 바른 그래서 나를 필요로 하면 달려가는데 어느 날 딱 TV를 보고 자기 인물은 빠지지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런 욕구가 강렬하게 있을 때 저 목표를 향해서 갔는데 1등은 아니지만 항상 그 1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체력적으로나 외모적으로 이런 경우는 1등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분수나 주제를 알았던 겁니다. 뒤에서 예. 1등도 1등 아닐까요? 응? 아 박사님. 근데 앞에서 1등만 1등이 예. 아니라 그 앞에서 1등을 했던 게 그때 이 전은주 선생이 단역할 때 그분 이름 잘 생각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두심 그쪽가 그렇죠. 그쪽 고두심 이름 그분은 내가 이름 잘 생각이 안 나. 김혜자. 하여튼 고 밑에 그룹들. 우리도 이름은 예. 잘 모르겠어.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탑 배우들. 그러니까 1등 배우고 예. 단역이니까 네. 주연들이 이제 탑이고
전원주는 이제 단역이니까 네. 단역에서 1등 했겠네요. 뒤에서 1등이지. 네. 아 그렇게나 오 박사님 맞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질주를 해서 우등생 반열에 올랐는데 이런 경우 정축일주들은요 여러분 정축일주가 있을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바람을 피할 곳이 있다면 음지라도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의 인물을 떠나서 매력적인 기운은 있으니 그거를 확산을 시켜서 자기가 이 경지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요 기묘, 신미, 정축은 독신녀가 많이 있습니다. 독신녀가 많이 있고 결혼을 하면은 부부궁에 파란을 겪기도 하는데 나름 재물은 있으나 참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재물의 변덕입니다. 알 수 없는 게 아침 저녁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겁니다. 응? 우리가 여자의 그 변덕은 알 수가 없다고 남자들이 그러죠. 그거는 이유도 아닙니다. 재물의 변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 재물이 결국은 제게 아니더라고요. 응? 정말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주식이죠. 예. 주식이 이 상한선이 30%, 네. 하한선이 30%니까 네. 아침에 상한가 들어가면 30%니까 예를 들자면은 1억을 집어넣으면 네. 1억 3천만 원이 돼 있는 거야. 네. 그런데 오후에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30% 떨어지면은 예. 1억 3천이 7천만 원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갭이 6천만 원이 갑자기 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군. 이 특히 주식이라는 게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30% 갭이 생기면서 이제 상하폭이 60%가 되어 버리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금을 주는 과거로부터 주식을 미리 했던 사람들, 삼성이 분할 매수하기 전에 그렇게 샀거나 또 뭐 금융이나 또 삼성, 하이닉스나 이런 거가 내가 배당금을 받을 정도의 주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저 그냥 요즘에 의회에서 투자한 사람은 음력 7월 전에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이 재물의 변덕이기 때문에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요. 내가 돈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꼬깃꼬깃 막 남한테 안 쓰고 밥을 남한테 안 쓰는 것까진 좋습니다. 밥 먹으러 가서 내가 살 때인데도 불구하고 신발끈 늦게 끊으면서 돈을 안 쓴 사람은요. 그거 죽는 순간 다 털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융적으로 남한테 주변에 이자 노래를 심하게 했다거나 정말 남한테 너무나 조금 박복하게 한 돈은요. 자기께 결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시고요. 어쨌든 이분이 민주당에도 가고 빨간당에도 가고 파란당에도 가고 노란당에도 갈 수 있는 건 팔자구주가 그렇습니다. 왜? 이분은 진영을 떠나서 그거 하나 장점은 있습니다. 진영을 떠나서 나를 필요로 하는 데는 다 내가 가져서 그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내가 도움을 주겠어라는 좀 포근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이분을 흉볼 게 아니니까 아이 그러고 봐 연예인은 아이 여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 가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사주들은 보편적으로 좀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좀 좋은 팔자로 타고 태어났다. 왜? 하늘에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께서 인물을 안 주었기 때문에 만인한테 공평하게 두루두루 사랑을 받는 그런 기운을 줬고 또 인물을 안 줬기 때문에 재물이라도 이 사람한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머리가 좋으니까 이해관계가 빠르게 움직인다 약상 맞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재물을 안 준 대신에 이분한테 돈을 줬고 장수 수명의 복을 줬고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면 선생이 사주니까 상관 선생이 사주니까 어디든지 가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해 박사님. 이 전은주가 네. 사실은 스타바늘에 오른 게 네. 모 통신사 광고를 하면서예요. 그랬어요? 예, 왜냐면 이 통신사 광고는 탑 아니면 안 되거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잘생긴 뭐 저기 우리를 치면은 뭐라 그러나 그 아이돌 스타들 이나 탑 스타들이 이제 통신 광고 뭐 SK텔레콤이나 네. KT나 이런 네. 광고를 했는데 네. 전은주가 그 광고를 한 거예요. 벽을 깨버린 거예요. SK가? 그 SK인지 KT인지 모르겠는데 벽을 깨버린 거예요. 오 대단하시네. 근데 그 통신이라는 게 뭐예요?
전파라는 게 세계적으로. 좌든 우든 그렇죠. 그냥 뭐 퍼져 나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분의 내가 봤을 때 사주가 참 특이했던 게 네. 연예인들이 진영 논리에서 많이 희생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좌파 연예인, 얘는 우파 연예인. 근데 네. 유일하게 좌쪽에 가서 놀아도 욕 안 얻어먹고 우쪽에서 가서 놀아도 욕 안 아유, 얻어먹는 게 잘 대한민국 유일한 연예인이 전원주야.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사시고요. 만수무강하세요. 백중제를 맞아서. 그러니까 이 전은주 선생만이 유일하게 좌쪽 가도 욕 안, 우파들 욕 안 해. 그리고 이 전은주 선생이 우파 동네에서 가서 또 뭐 하도 좌파들이 욕 안 해. 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묘한 캐릭터야. 아, 이게 사주적으로 아까 그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예. 자, 이렇듯이 우리가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고 탐진치가 난무해도 진실되게 공부하는 거, 또 수행하는 거에 힘은 자명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사람들은 다 포용을 합니다. 이러한 백중천도제를 어느 한 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대한민국 모든 사찰, 암자, 장 뭐 많이 있죠. 한거가 해제되는 날에 올리니 한거가 해제되는 날 백중 어찌 그 공덕의 힘을 그냥 넘길 수가 있겠는지요. 언제나 기도에는 운세의 방향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 기도 발언 초발언과 함께 음력 7월 15일 백중 천도제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